예, 이번 시간은 민법의 법원 중에서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은 시험에 독자적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중요한 법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이제 그 다음에 관습법이 들어가죠. 관습법은요, 목차가 의, 무슨 말이냐, 요건, 성요건, 효력, 관련 문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우선 관습법이란 것이 거래 관행이 계속되어서, 거래 관행이 계속적 반복돼서 사실인 관습이 되고, 그 사실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은 상태를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래 관행이 확립이 돼서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이걸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거래 관행이 확립된 거, 이걸 우리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래요. 이제 거래 관행이죠. 한마디로 거래 관행이죠.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뭐 거래하다 보면 뭐 만원치 사면 천원을 끼워준다든지, 또는 뭐 고추 축제에 가면 고추 축제 행사 때는 만원을 사면 관행적으로 뭐 5천원 얹어준다든지, 이렇게 거래 관행이죠. 그런 그들 사이에서 거래 관행이죠. 근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이제 법이다, 모든 사람이 법이다, 이걸 법적 확신을 얻은 때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법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법으로 인식하는 거죠. 법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분묘기지권 같은 거 있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관련 문제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의의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교재는 뒤에 나와 있지만, 요 중요한 것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관계죠. 구별 또는 관계입니다. 우리 판례는요, 법원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이걸 관습법과 사실인 관계를 판례는 엄격하게 구별한다. 즉 법적 확신 유무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거래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었다면 관습법이 되는 거고, 법적 확신을 얻은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그건 사실인 관습이다 봅니다. 그러면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는 뭐냐면, 차이가 법적 확신을 얻을 때는 관습법이니까 법입니다. 법이니까 법이 존재하는가 여부는 좀 더 누가 판단한다? 법원이 직권조사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끼리 거래 관행이니까, 거래 관행이 이러이러한 거래 관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재판에 있어서 누가 입증하느냐 문제입니다. 법은, 관습법은 사실인 관습은요,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돼. 이거는 당사자가 입증이 된다. 주장 입증이 된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 입증을 당사자가 해야 된다. 사실인 관습도 법원이 입증해야 된다. 또는 관습법도 당사자 주장 입증해야 된다면 틀립니다. 다만 이 사실인 관습이 예외적으로 거래 관행이 경험치에 비춰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태, 즉 법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법이다라는 인식은 안 돼 있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 그걸 경험치에 관련돼 있다고 그래요. 경험치에 관련된 거. 경험치에 관련된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직권 조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 축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원은요, 해마다 고추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고추 축제가 이루어질 때 그 지역에서 고추 축제 때 만원 사면 더블로 준다라는 게 매년 실시가 돼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법원도 고추 축제할 때 만원 주고 사는 더블 안 줬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당사자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걸 계약 내용을 이어서 더블로 주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인식돼 알 수 있는 상태, 그걸 경험칙에 관련돼 있는 사실이라고 그래요. 경험칙에 관련된 사실인 간섭은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조사해서 계약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 두 당사자는 오로지 이루어진 거래 관행 경우는 법원이 알 수가 없으니까 당사자가 이러이러한 관행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법원이 계약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관습법은 법이니까 직권조사 정해야 된다. 그런 점 차이 있죠. 이 부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조사 정해야 되지만 사실은 관습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주장 입증해야 된다.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은요, 이 법률 적용이 아니라 이거는 법률 적용이죠. 법률 적용 영역이고 요거는 계약 내용을 보충하는 거죠. 즉 사실인 관습은 계약 내용을 보충하는, 즉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적용령이 다릅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은 관습법이냐 사실인 관습이냐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능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런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우선 거래 관행이 존재해야죠. 거래 관행이 존재해서 사실인 관습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거래 관행이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거래 관행이 우리 법 질서가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 관행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판례도 종중재산에 대해서, 종중재산은 옛날에 성년 남자로만 이루어져 있었어요. 종중이란 것은 김해 김씨 성년 남자들로만 이루어져서 그 종중원들이 이제 땅을 사고 해서 나눠 먹고 했어요. 여자들은 종중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용인정에 여성분들이 왜 남자들만 종중이 되고 여성들은 종중이 될 수 없느냐. 이는 헌법상 남녀 평등의 원칙 반한다 라고 해서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 관습이란 게 종중 성년 남자로 이루어지는 종래의 관습법은 그 내용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이념이나 정당성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 떠나서 강행 위배돼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법으로서 보호된다는 겁니다. 헌법에 정해진 이념 남녀 평등에 위반된다면 그 종래의 관습법은 폐기되고 내용이 변경돼야 된다. 그래서 성년 남자로서만 이루어진 종중구성원이라는 관습법은 폐기되고 이제부터는 성년 남자 여자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관습을 폐기하고 관습법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에 있어서 우리 판례는 그 관습법 내용이 헌법의 이념 또는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는 관습법이 무효다라고 판결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딸들의 반란 사건이라고 그래요. 딸들의 반란 사건에 있어서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딸들의 반란 사건이라고 그래요. 제가 가끔씩 이제 중요한 판례들을 시험에 가끔씩 넣는데 그 중요한 판례들을 저는 사건이라는 인칭을 붙입니다. 판례의 주요한 내용은 핵심 단어가 결론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딸들의 반란, 종중사건. 종중에 여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자들도 종중이 될 수 있다. 라고 사건 제기한 거. 그 딸들의 반란 사건이고 그 판례에서 관습법은 헌법의 정당성과 이념에 부합해야 된다. 부합하지 않으면 폐기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관습 내용이 폐기되어야 된다.